지난 10년 동안 연속해서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비엔나에서 배운다. 오늘 5편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첫 단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사진은 제가 저희 그 마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파트 마당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런 아름다운 또 맑은 하늘을 서울에 가져다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무를 피해서 찍으려고 했지만 나무들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나무와 같이 찍게 됐습니다. 비엔나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는데요. 한국은 77위, 도쿄는 49위고요. 순위 선정 기준은 지난번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 주재원의 적정 임금을 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주택, 정치적 안정성, 범죄율, 여가, 대기오염, 사회기반시설, 건강보험 체계, 교육 등 39개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했고요. 참고로 2019년 IMF 개인당 소득 자료는 오스트리아가 13위, 5만 달러고요. 한국은 27위로 3만 1000달러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13위 개인당 소득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살기 좋은 도시 1위고요. 한국은 안타깝게도 27위의 개인당 소득이지만 살기 좋은 도시에서는 77위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비엔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주하고 혼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비엔나에는 캥거루가 오스트리아계요. 이게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이기 때문에 캥거루가 없습니다. 물론 비엔나에는 비엔나 커피도 또 비엔나 소세지라는 명칭도 없습니다. 이 그림, 이 사진에 보시면 이게 그 비엔나의 가장 요지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이렇게 이게 얼핏 보시면 어린이 뭐 동산, 놀이동산 같기도 하고 뭐 미래형 도시 같기도 하고 상당히 굉장히 그 친숙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비엔나 중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강남권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명동권에 뭐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각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1971년에 이 타워 높이가 126m였는데 그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986년에 이곳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많은 주민들, 시민들은 이게 너무 흉물스럽다.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엔나시에서 우리 그러지 말고 이 비엔나시가 중심이 돼서 이거를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보다 아름답고 보다 더 이 그 나쁜 물질,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게 해보겠다고. 그리고 그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건축가 훈더르트 바서 이 건축가와 1992년에 완공을 합니다. 훈더르트 바서의 특징은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건축물, 뭔가 시민 친화적인 건축물들을 만들고 약간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재미를 주는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 오세요. 근데 훈더르트 바서는 사실 훈더트는 독일어로 백입니다. 바서는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우스갯소리로 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더트 바서는 백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쓰레기 소각장에서는요, 비엔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3분의 1 정도 열로 소각을 하고 그걸 열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25만 세대에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5천여 개 회사에 이 난방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 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고 있는 미세먼지 양을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전광판식으로요. 그래서 서울이 하루에 8,432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비엔나는 하루에 80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비엔나 시민이 한 200만 가까이 되고요. 서울의 시민이 1,000만 명으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 비엔나 이 쓰레기는 한 5분의 1 정도 그렇게 되면은 한 4,000톤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쓰레기량은 비엔나보다 거의 2배 이상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라고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신문에서 보고 기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량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비엔나에는 이렇게 왜 사람들이 이 쓰레기가 더 적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첫 번째 찾아본다면 음식 문화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음식만큼 사실은 만들기 힘들고 이 복잡한 음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먹기 참 좋은 음식, 또 그렇지만은 우리 주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식 문화는 전 세계 다녀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구 생활이 그렇듯이 이곳 오스트리아 또 비엔나도 음식들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서울에 비해서는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원인을 또 하나 줄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 건축물들인 것 같아요. 이쪽 이제 건축물을 보면은 보통 뭐 100년, 200년, 수백 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건물들이 많은데 이 건물들,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 중에 지키고 보존해야 될 건물들은 이곳에서 탱크말 암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이제 생각하면은 그 역사적인 건물을 유지하는 그런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렇게 오래되고 조금 아름다운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곳에 가서 이렇게 개선을 하거나 수리를 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외관이 이렇게 그대로 아름답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 내관, 안쪽 부분은 상당히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외관을 지켜야 되는 거, 특히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파트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뭐 30년, 20년, 짧게는 30년, 40년, 특히 이제 4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재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부수고 새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요. 이제 그렇지만은 사실 부정적인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작은 아파트도 이곳이 이제 1970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그렇게 지금 보면 한 50년 정도 된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이 건물의 외관이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 무엇을 부시고 새로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 비엔나 사람 시민들은 뭔가 개선하고 보수하는 그런 노력, 이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 보수 발전시키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부수어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뭐 정확한 통계를 한국에서 나오는 통계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통계를 비교하고 싶었지만 일단 찾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 쓰레기량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가급적이면 유지 보수 관리 발전시키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걸 뭐 재건축을 해서 완전히 부수고 이러기보다는 레노베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뭐 한국처럼 더 크고 더 넓게 짓기 위해서 레노베이션이 아니고요.
이게 옷을 새롭게 갈아입듯이 이 건축물 외관이라든지 내관 이런 면에서 이게 상당히 관리들을 자주 하시고 잘 하세요. 그래서 그런 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건축 업계에도 결코 부정적이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 아파트나 새로운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때로는 이제 또 어떤 가구들은 이 부엌이라든지 뭐 실내 장식이나 뭐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롭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그런 집들도 또 이곳에서 비해서 보다는 한국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집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아파트를 이사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그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은 아예 부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엌을 그 새로 이사 오는 분, 새 집 사는 분들이 부엌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부엌을 꾸미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엌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등도 이 천장에 달리는 등도 역시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의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게 부엌인데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본인들이 이렇게 부엌을 꾸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엌의 폐자재라든지 또는 이제 부엌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니까 평생 살 생각으로 뭐 거의 만드니까요. 수십 년 살고 평생 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폐자재, 이 건축 자재들이 이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 페인트입니다. 우리 문화는 이제 벽지 문화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집안 내부도 수성 페인트로 대부분 칠해져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수성 페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짧게는 뭐 2년, 3년, 또 5년, 10년까지도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깨끗이 쓰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성 페인트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수성 페인트로 그냥 칠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한국의 벽지 문화가 좋은 측면도 많이 있으나 이 벽지 문화에서 나오는 벽지의 그런 소모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또 종이가 우리 환경에는 결코 도움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리고 또 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첫 단추 중에 하나가 제가 봐서는 이분들의 삶의 어떤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웬만해서는 버리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고 판매를 하는 습관,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는 제가 아는 가족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그 신문을 수십 년간을 그대로 모아놓은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또 수십 년간 모아놓은 신문 중에서 또 오래된 신문을 또 판매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큰 이슈가 일어났다든지 뭐 코로나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록 문화를 보존하고 그런 측면이 이렇게 정부나 뭐 기관이나 연구소뿐만 아니고 그 개개인들 자체도 그런 또 성향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게 또 다만 다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많은 부분 환경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필요 없는 이게 정말 필요 없다 내가 그러면 이거를 잘 버리질 않아요. 필요 없는 거는 판매를 하는 중고 사이트를 통해서든지 판매하는 그런 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고 사이트에서 보면 이 가운데 같은 경우 이게 팬티하고 이런 건데 속옷인데 이 중고 사이트 현재 오늘 시점에 팔고 있는 겁니다. 입었던 속옷을 판매를 해요. 근데 또 이거를 삽니다. 또 그리고 또 이게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뭐 이 장터 같은 건데요. 중고 판매하는 이걸 플로마트라고 합니다. 플로마트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거 정부라든지 또 개인 가정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정부가 뭐 사이트를 통해서 이 플로마트가 언제 어디서 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가정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바자회처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역도 우리나라 장터처럼 이 플로마트 자체가 하나의 무슨 행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오래된 물건도 팔고 옆에는 음식도 팔고 이런 거를 그 길거리마다 그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연중 행사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건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런 물건들을 사서 쓴다는 것, 재활용을 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해서 버리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쓰레기로 변하지 않고 또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통계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상당한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냥 이것도 뭐 집 앞에서 찍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비엔나 전체가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자연을 사랑합니다. 물론 한국 분들도 우리도 자연을 사랑하죠. 그런데 여기 길을 보면 이게 돌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돌. 이게 뭐 수십 년, 수백 년도 더 된 길들이에요. 이 돌길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아스팔트를 옆에 까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돌길들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 그냥 길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면들 그리고 또 집안에 이제 나무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나무, 자기 집안의 나무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나무를 자르진 못해요. 여기는. 왜냐면 자기 나무를 찌래도 그 나무를 자르는 일에 대해서 어떤 나무는 정부가 거기다가 번호표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큰 나무들은. 심지어. 그리고 나무를 자를 때 그거를 정부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은 또는 뭐 어떤 세금이죠. 세금을 물거나 아니면 나무를 3그루 이상 심어야 돼요. 주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나무를 자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가로등이 이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철 기둥인데요. 이 가로등이 보면은 이 길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가로등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가로등에서 사실 나오는 여러 가지 열이라든지 이게 이 나무하고의 부딪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철기둥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철망을 연결해서 이 가로등을 도로 가운데에 이렇게 놔서 이 가로수들이 피해를 입는 면들을 굉장히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무들이 잘 자라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은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가로수를 보존해야 되는 측면, 나무를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이런 가로등 형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이 나무를 가급적 피해 가지고 찍은 하늘입니다. 정말 푸르른 하늘입니다. 이 푸르른 하늘을 서울로 또 광주나 부산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로 옮기고 싶어요. 정말 맑은 공기예요. 또 우리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식생활 습관을 바꿀 수는 없죠. 하루아침에. 그렇지만 이제 음식물을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 그리고 남이 사용했던 물건을 왠지 깨림칙한 마음보다는 헤아려 새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남이 사용했던 물건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리고 중고 장터에 대해서 시장하고 장터와 이런 활성화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마트라든지 마켓이나 홍보라든지 더 해서 그런 면들을 친숙하게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게 어떤 경제 활성화의 어떤 측면에서는 부작용인 것 같지만 사실 중고는 판매할 때 뭐 포장이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새거 같은 경우는 포장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 그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이렇게 사실은 짓고 완공돼서 쓰지 않는 그런 그 시설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이런 뭐 예산, 어떻게 보면 낭비죠. 그런 예산보다는 오히려 소각장을 조금 더 깨끗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혐오시설과 낡은 것들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예로 독일 에슬링겐의 130년 된 낡은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100만 명 이상 방문하고요. 그리고 비엔나엔 쓰레기 소각장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세요. 특히 뭐 정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와서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뭐 5천 명 정도 해마다, 그리고 관광객은 정말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물론 뭐 지금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관광객들이 오는 거를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양분된 도시공간 오스트리아 그라츠죠. 이 공간을 디자인으로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벨기에 브뤼셀은 첨단 미래 도시를 지향하는 디자인들을 만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냥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이 미래를 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이 하늘, 아름다운 맑은 공기, 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마스크를 우리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좀 이 여러 가지 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또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들도 가급적 이렇게 외국에서 날라오는 것들도 우리가 차단을 시키고요. 그렇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이런 첫 단추, 첫 걸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고 포인트들도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